네,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라이브입니다. 오늘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금 전에 그 언론 공지를 통해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장님,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내일 디데이다 하면서 좀 기대감도 있었고 또 긴장감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이 타결이 됐고 우리가 이제 25일 날 2+2 회의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타결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속보가 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직 뭐 자세한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저희가 네.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좀 유출을 해보면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협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 좀 온건하게 하는 분이 이제 네. 그 협상가들이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강한 분이죠. 근데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신 외모도 준수하고 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온화한 성품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분이 갑자기 저렇게 긴급 일정, 정말 본인의 긴급 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베센트 장관이 저렇게 됐다라면 혹시 트럼프와 이견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추측해볼 수가 있겠군요. 예, 추측도 좀 가능할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향후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5일 날 내일 잡혔었던 일정이 지금 일단은 뭐 어느 일정이라는 게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근데 우리는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죠. 8월 1일이면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측의 요청이다라는 부분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연기를 요청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기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8월 1일로8월 1일로 잡혀 있는 것을 데드라인을요? 우리는 좀 연기하면서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면서 조금 협상을 조금 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지금 공항인데요. 인천공항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원래 출국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VIP 귀빈실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세종청사로 돌아간 것으로 저희 현장 취재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그래도 우리한테 그렇게 또 좀 황당했거든요. 이거 그렇죠. 나쁜 소식 아닌가? 이거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뭐 돌아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 아닌가 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한 줄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여러 가지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EU 측과도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막바지니까 여러 얘기들이 일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상대방이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카드조차도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라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희망 섞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미국에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공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 보시고 오겠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우리 제 카운터파트들하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일본이랑 합의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할 수도 있고 비교도 해야 되고 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협상 내용을 면밀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김정관 장관 말고도 좀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이 내일 잡혀져 있는 일정은 일단 취소된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고. 그러면 또 미국에서 뭔가 일정을 갖긴 갖겠죠. 또 다른 협상을 할까요? 아무래도 물밑 접촉들을 많이 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 가신 분들이 뭐 개인적인 뭐 지인분들도 계실 거고 미국의 이제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될 텐데 미국이 지금 이제 8월 1일을 앞두고 정말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이 갑자기 지금 많은 나라들하고 이제 막 일정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우리가 여기서 틈새를 좀 노릴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따박따박 공부를 하지만 뭐 시험을 앞두고 뭐 초치기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 급한 것부터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시험을 출제하는 미국이 이제 시험을 출제자라고 본다라면 많은 나라들을 하다 보면 뭐 한두 개 빼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노린다라면 오히려 이 기회에 더군다나 이제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야 우리가 한 2, 3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 3일 정도라든지 이제 주말은 아마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장관이 안 가신 거 보면 주말을 넘긴다라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어제는 지금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일본 협상 결과를 사실 잘 봐야 한다. 이 얘기가 많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일단 미국과 일본의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 중에 대미 무역 흑자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리 이제 일본 이 이제 타결이 이제 순서가 됐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관세는 그냥 부과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근데 네네. 이제 그 정도가 스탠다드 아니야라고 봤는데 일본에서 15%까지 관세를 확 떨어뜨려줬다라는 네. 부분이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손정희 회장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물론 펀드 형태이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받아들인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뭐 쌀이라든지 뭐 농산물을 좀 내줬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어쨌든 대폭 인하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일본과 분명히 다르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방위비라든지 뭐 지역적 위치라든지 미국에서의 어떤 대미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일본이 일단 15% 정도 된다라면 우리는 최소한 20% 이하 언더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내준 5,500억 달러만큼 우리가 현재 지금 GDP의 80%니까 일본과 경제 규모가 좀 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제시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15%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이제 15% 정도라고 보면 다른 상대 국가 대비해서는 다행이다. 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 네. 무역 대표부와 협상을 하는 그 사진이 지금 네. 공개가 됐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SNS에 지금 올린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책상 앞에 놓인 저 네. 패널에 손글씨로 수정한 게 보입니다. 400빌리언이었는데 그러니까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바꾼 거잖아요. 네. 500빌리언으로 네. 바꿨으니까 이게 손글씨로 5로 바꾼 거죠. 예,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금액을 좀 증액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좀 투자를 하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일본 은행이 좀 지급 보증을 한다라든지 여타 펀드로 또 참여하고 시중 은행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4천억이 중요하겠습니까? 5천억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아니, 금액이 너무 커요. 너무 큰데 이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 네.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 경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GDP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80%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런 어떤 뭐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하는데 저렇게 손글씨를 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하겠죠. 그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겠나. 내가 이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했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뭐 시간을 좀 두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서로 간에 절충하나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하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의 관세 협정을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했었던 국가인데 영국을 제외한다라면 가장 상징성이 있는 국가겠죠. 네. 일본이.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내가 이만큼을 끌어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얘기가 많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을 좀 눈길이 갔어요. 자동차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미국 수입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이 일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일본 지금 15%,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5%에서 절반 깎아서 12.5%, 거기에 기존 관세에서 총 15%로 지금 나왔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고유를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오후에 현대차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가 12.5%인데 왜 15%냐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 기존에 2.5% 관세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 관세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일본 차는 미국에서 우리 현대차랑 경쟁 관계에 있는 맞아요. 자동차죠. 네. 우리가 사실 좀 따라가는 추격하는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만약에 우리가 20% 된다라면
경쟁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면 가격 할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5,500억 달러를 내주기 어려우니까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방위비가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겠고 자, 이제 실적과 요 관세는 좀 다릅니다. 실적은 기존까지의 실적이고요. 관세는 앞으로 부과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까 봐 예, 더 안 걱정인 좋아질 거죠? 부분들이 네.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도라면 그동안 관세 때문에 억눌렸었던 주가가 정상화될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예, 정상화가 오히려 되는. 정상화 단계로 놓고 보면 네. 지금 실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공부 못했던 거는 모르고 앞으로 잘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이제 혹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관세 협정에 더 관심을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난제가 많아요. 소고기 예. 수입 규제 완화, 뭐 LNG 개발, 뭐 예. 초정밀, 정밀, 뭐 지도 네. 이런 이슈들도 많아서 지금 풀어야 될 협상 과제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소고기 수입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정말 뭐 시위도 있었고 안타깝게 뭐 인명 피해도 있을 정도로 격렬한 이제 시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내준다라는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흔들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을 모를 일 없겠죠. 그러면 오히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방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회해서 접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구글 지도를 오픈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적대적인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겠지만 결과만 같으면 우리는 다행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협상 일정은 조금 시간을 번 셈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최선의 협상안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ISEC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